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가 7월 3일자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은 2,000명 가까운 노동자들 동참을 알렸는데요. 막판 물밑 협상에도 막지 못한 총파업. 우리 지역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모 경북대 겸임교수 법학 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우리 지역의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3일부터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에서 약 1,000명 그리고 경북에서도 1,000명, 약 2,000명 정도가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교육당국은 사실 이제 지난 2일이었죠.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와 6시간 정도 마라톤 교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네. 이제 3일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번에 파업에 동참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는 급식조리원 그리고 초등 돌봄교사 네. 또는 사서, 행정실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파업 첫날인 3일 오후에는 대구 경북에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일을 하고 5일은 이제 지역에서 또 파업 열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대구에서는 모두 47개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도시락이나 빵, 우유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경북에서도 147개 학교에서 이제 급식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시 교육청이나 경북성북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인원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단계적인 이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업 전에 이미 한 차례 물밑 협상이 시도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건지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인 2012년부터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했는 것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나고 있는데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이제 이 비정규직 노조와 협상을 벌였는데 이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는 요거는 우리나라 구급 공무원의 약 80%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해달라. 그리고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데서 정규직 교육청 지원들 내 차별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 교사들처럼 신분을 보장해달라 하는 교육공무원직의 법제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당국은 이제 1.8% 인상만을 미미한 인상만을 제시하니까 이런 파업을 하게 됐는데 대구 경북의 경우 이제 공정임금제 실행을 요구를 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부터 지켜라.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인 건데 이번 파업이 이전과 좀 비교했을 때 사상 최대 또 최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교육청과 또 학교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뭐 학부모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김밥이나 빵 이런 과일 대체 급식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자동적으로 학교 급식을 안 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안 마련을 하고 있지만은 파업이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규모가 3배나 되고 대구 경북 앞에 조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각각 2,000명, 각각 1,000명씩이죠. 2,000명의 많은 숫자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파업은 과거와 달리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비정규직 노조가 좀 단단히 벼르고 있어가지고 이 대책 마련이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노조가 구급 공무원의 80% 수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앞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대구 경북은 이 평균 임금 수준 자체가 열악했죠. 임금 시대가 어떤지 좀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급식 조리사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6시간 정도를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계란 후라이를 한 500개를 혼자서 만들어 봤거든요. 네. 서서 굉장히 힘들고 막 그렇겠죠.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 작업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임금 그 수준도 굉장히 열악한 편이었거든요.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월급이 더 오르는 상황도 네. 아니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경력이 적은 사람이나 임금 수준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직화된 거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네.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이 그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의 그 임금 수준을 보면은요,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대구 경북 쪽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임금 수준이 좀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대구의 이제 평균 임금은 약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가 여기보다 조금 많은 249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는 전국 그 평균 임금이 285만 원 정도인 점에 비하면은 약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그 근로자들이 더 그 돈을 일은 많이 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고 있다는 반증인 거거든요. 사실 그 285만 원이라는 이런 평균 임금도 네. 이게 이제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일에 비해서는 많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평균 임금이라는 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도 임금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으로 갈수록 임금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80만 원 수준, 80% 수준을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럼 지금 실제적으로는 몇 퍼센트 지금은 정도? 약 60%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 비정규직의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다라는 네. 게 이분들의 항의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네. 비정규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파업에 동참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서름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네, 네. 좀 더 그 아쉬운 점이죠. 네. 우리 지역이 또 특히 낮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 공정임금제를 실현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 공정임금제라는 게 뭐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겁니까? 공정임금제는 것은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처럼 어느 정도 동등하게 대우를 해달라 그런 거를 이제 공정임금제라는 단어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 노동 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 그다음에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이제 정규직의 80%까지를 공정임금제라고 이제 못 박아 놓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을 네. 지금 비정규직 학교 노조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상당수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네. 지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나 국회 법제도는 전혀 지금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불상사가 나는데 문재인 정부 아주 이 실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격차를 80%로 줄이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계획하는 것도 없고 뭐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전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그걸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임금 최저임금제 향상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우리 사회 지금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우는 상당수 좀 높여서 지금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교육 복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네. 건데 사실 이 한참 자라날 아이들이
김밥을 먹고 식사로 빵으로 대체를 하고 이건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뭐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지난 28일이었는데 인천에 있는 서흥초등학교라는 곳에서 학부모들에게 그 가정통신문이 그 배포가 됐는데 네. 이 가정통신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서흥초등학교는 이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이런 사실들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는데요. 네. 그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잠시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임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내용이었고요. 또 모든 노동자가 각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일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도 그 지지를 하고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특성화 고등학교 권리연합회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네. 이제 불편해도 괜찮아요. 또 파업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자 이런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고 그 인증샷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와 경북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이 그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 급식을 맛있게 해주시는 우리 그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우리가 밖에 가만히 있어도 날씨가 더운데 그 무더운 뜨거운 불 앞에서. 그렇죠. 뜨거운 네네. 불 앞에서 학생들을 위한 밥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그 이분들의 파업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구미지에는 그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 곳이 학교이고 그 학교에서 가장 공정하고 또 평등하고 인간적이어야 할 곳이 그 학교인데 맞아요. 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그리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 우리들도 그 교육공무직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같이 연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이 사회 공간이 바로 학교인데 그 안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불편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참 저한테는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좀 성숙한 문화 또 성숙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파업 이전에 이 몇 차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또 협상이 있어 왔고 실제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가 일부 개선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된 이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노조 측과 교육부 측에서 협상을 해서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학교 행정실의 행정조교 이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상당한 처우 개선을 받아줬고 그다음에 유급 휴가를 포함해 가지고 4일 정도의 재량 휴업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아플 때 질병이 생겼을 때 최장 2년까지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여성들의 아이들을 낳을 경우에 육아휴직 또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력 산정도 전임 학교에서 근무를 인정했고 교육부에서 이제 했는 것은 이게 이제 공립 학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립이나 사립에 대해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다시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복지 차원이지만 임금 인상 요번 핵심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핵심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못 미치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국립학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이행이 뭐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 그 근로자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제 불만이 많고 뭐 네네. 평상시에도 뭐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이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기도 했고 일부는 이제부터 이행을 하자 아닌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로 간에 이제 노사 간에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회계 학교의 회계 직원의 경우에 이제 네. 정해진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이제 한 사람이니까 육아휴직을 쓰면 그 사람 대체 인력을 뽑게 되면은 이제 비정규직이니까 다음에 돌아오면은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처우 개선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4대 보험, 복지후생연금 등을 이유로 상당히 개선을 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월급이 중요하다. 월급을 구공무원 80%까지 좀 인상을 해달라 이런 거니까 실제로 당국에서 처우 개선 해줬습니다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 이런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게 지금 교육부와 국립학교 예. 단체 협약 성과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할 이제 과제처럼 이제 남아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차치하고 지금 우정사업본부 또 운수노조 등의 파업이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우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에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준업종 산하에만 해도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민주일반연맹 또 서비스연맹에는 이제 전국의 공공부문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20만 명 정도가 지금 속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만도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 전에 그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가 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은 했었지만 단 한 명도 그 정규직화 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0%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했던 그 비정규직 정규화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그리고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공약사항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경제가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뭐 자영업자 예.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저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최저임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쪽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이제 최소한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자 쪽에서는 아예 최저임금 그 협상에 뭐 참여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업종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고 또 나이나 이런 연령대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 그 전체적인 그 사회복지 제도가 그 서구의 선진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구 네. 선진국에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노동계 쪽의 주장인 겁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가 이제 늘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경제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을 하면서도 경제가 좋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가 안 좋은 거를 뭐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서로가 양보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공약과는 또 다르게 총파업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를 이번 총파업.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우리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주축으로 대구 경북 전반적인 노동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